청년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개밥그릇에 담긴 죽을 핥아먹던 놈이 하루아침에 조선 최고 부자의 사위가 된다. 이게 가능하다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소름 돋는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그가 부잣집 사위가 된 건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굶어 죽기 직전 그가 내뱉은 단 한마디가 30년 동안 그 집안을 지배하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땡전 한 푼 없던 거지가 천석군 부자의 곳간 열쇠를 통째로 넘겨받게 된 그날 밤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기막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찬바람이 살을 내는 동짓달, 헐벗은 나뭇가지가 매섭게 울어대던 시절이었습니다. 조선 팔도를 정처 없이 떠돌던 거지 청년, 막수의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사흘 꼬박 굶어 백가죽이 등짝에 달라붙을 지경이었으니 눈에 보이는 것이라곤 허공에 떠다니는 헛것뿐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코끝을 자극하는 고소한 기름 냄새가 심리 밖에서부터 진동을 하니 죽어가던 막수의 눈이 번쩍 뜨이지 않았겠습니까? 소문을 들어보니 아랫마을 만석군 부자 윤대감 대감의 환갑잔치가 열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윤대감으로 말할 것 같으면 곳간에 쌓인 쌀가마니가 남산만큼 높고 문지방 닳도록 드나드는 손님이 끊이지 않는다는 당대의 거부였습니다. 막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윤대감의 대문 앞으로 기어갔습니다. 대문 앞은 이미 얻어먹으러 온 거짓대와 구경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몽둥이를 들고 서서 거지들을 쫓아내기에 바빴지요. 에이, 썩 꺼지지 못해? 오늘 같은 좋은 날 재수없게 어디서 거지들이 몰려와? 하인의 호통에 다른 거지들은 꼬리를 내리고 물러섰지만 막수는 달랐습니다. 그는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아야 살 수 있다는 절박함이 있었으나 그 절박함을 비굴함으로 내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보란듯이 대문 앞에 털썩 주저앉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댁 주인이 환갑이라 들었는데 손님 접대가 어찌 이리 박하단 말이냐? 내 비록 거적대기를 걸쳤으나 이 집의 운명을 점지해줄 귀인일지 누가 안단 말이냐? 그 목소리가 어찌나 우렁차고 당당하던지 잔치상을 받던 윤대감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윤대감은 평소 사람을 볼 때 옷차림보다 그 기세를 보는 이였습니다. 그는 수염을 쓰다듬으며 하인에게 명했습니다. 허허, 거참 목청 한번 좋구나. 그 거지를 내 앞에 데려오너라. 마당에 끌려온 막수는 기름진 음식들이 산의 진미로 차려진 상을 보고 침을 꿀꺽 삼켰지만 짐짓 태연한 척 윤대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윤대감의 옆에는 탐욕스런 눈빛을 번뜩이는 현감의 아들 조치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윤대감 댁의 딸 명주 아기씨를 탐내어 끈질기게 혼담을 넣고 있던 차였지요. 조치원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대감, 이런 천한 것을 들이시다니요. 당장 멍석마리를 해도 시원찮을 판입니다. 하지만 윤대감은 빙그레 웃으며 막수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이 집의 운명을 점지할 귀인이라 했느냐? 그래, 밥 한 끼를 배불리 먹여줄 테니 내게 무슨 말을 해줄 수 있는지 드러나 보자. 막수는 넙죽 절을 하는 대신 상위에 놓인 밥그릇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밥부터 주십시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데 굶어 죽은 귀신이 무슨 점괘를 내놓겠습니까? 그 뻔뻔함에 좌중이 술렁거렸습니다. 윤대감은 파한대소하며 밥상을 내주었습니다. 막수가 허겁지겁 그러나 밥알 하나 흘리지 않고 깨끗하게 그릇을 비우는 모습을 병풍 뒤에서 지켜보던 명주 아기씨의 눈길이 머물렀습니다. 짐승처럼 먹을 줄 알았는데 밥알 하나를 귀하게 여기는 그 태도가 예사롭지 않게 보였던 것입니다. 배가 차오르자 막수는 트림을 꺽 하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마님, 이 댁의 곳간은 차고 넘치나 마음의 곳간은 밑빠진 독과 같군요. 도둑이 담장을 넘는 것이 아니라 대문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조치원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습니다. 마치 자신의 속내를 들킨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윤대감의 눈매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호, 대문으로 들어오는 도둑이라. 그게 누구란 말이냐? 그건 대감께서 더 잘하실 겁니다. 겉은 비단으로 휘감았으나 속은 시커먼 숫덩이 같은 자들이지요. 막수의 말은 뼈가 있었습니다. 윤대감은 이 거지가 보통 내기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즉석에서 내기를 제안했습니다. 좋다. 내 놈의 눈썰미가 보통이 아니구나. 내 너에게 세 가지 문제를 낼 터이니 다 맞추면 내 딸 명주와 혼인시키고 내 재산의 절반을 주마.
허나 하나라도 틀리면 니놈의 혀를 뽑아버릴 것이다. 하겠느냐? 잔칫집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거지와 부잣집 딸의 혼인이라니 말도 안 되는 내기였지만 윤대감의 고집을 꺾을 자는 없었습니다. 조치원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무식한 거지가 풀 수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죠. 목숨을 걸라시면 걸지요. 밥값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막수가 덤덤히 대답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세상에서 가장 깊은 구멍을 가져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깊은 구멍은 무엇인지 찾아오너라. 조치원은 비웃으며 하인들을 시켜 깊은 우물을 파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무엇들 하느냐? 빨리 우물을 파거라. 빨리. 하지만 막수는 그저 빈밥그릇 하나를 윤대감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윤대감이 물었습니다. 사람의 욕심입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으니 이보다 깊은 구멍이 어디 있겠습니까? 윤대감이 무릎을 탁 쳤습니다. 통과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소리 없는 천둥을 가져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소리 없는 천둥이다. 내 앞에 소리 없는 천둥을 가져오너라. 윤대감의 말을 들은 조치원은 북을 가져와 찢어질 듯 두들겨댔습니다. 하지만 윤대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막수는 가만히 있다가 윤대감이 가장 아끼던 화초를 꺾어버렸습니다. 순간 좌중은 공포에 질려 숨도 쉬지 못했습니다. 윤대감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 침묵과 분노의 기운이 어찌나 무겁던지 쩌렁쩌렁한 천둥보다 더 무섭게 사람들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대감의 분노야말로 소리 없이 사람을 얼어붙게 만드는 천둥이지요. 막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대감은 허를 찔린 듯 껄껄 웃으며 그 대담함을 인정했습니다. 허허, 네 말이 맞다. 보통이 아니구나. 이제 마지막 문제만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가장 귀한 보석을 찾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을 찾아오너라. 조치원은 자신의 집에서 가져온 주먹만한 야명주를 꺼내들고 으스댔습니다. 이보다 귀한 보석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윤대감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막수를 쳐다보았습니다. 막수는 빈손이었습니다. 그는 병풍 뒤를 향해 정중히 손을 뻗었습니다. 가장 귀한 보석은 돌덩이가 아닙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을 볼 줄 아는 눈입니다. 저 병풍 뒤에 계신 따님이 제게 물 한 잔을 건넬 때 저를 거지가 아닌 사람으로 보아주셨습니다. 그 맑은 눈망울이야말로 이 댁의 가장 귀한 보석입니다. 그때 병풍 뒤에서 명주 아기 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조치원의 화려한 야명주가 아닌 막수의 진심 어린 말에 얼굴을 붉히고 있었습니다. 윤대감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 평생 수많은 거상을 만나고 재물을 모았으나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이를 만나기는 처음이로다. 치원 자네의 보석은 차갑기 그지없으나 이 거지의 말은 내 가슴을 뜨겁게 하는구나. 조치원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지만 이미 승패는 정해진 뒤였습니다. 그날 밤 씻겨놓고 비단 옷을 입혀놓으니 막수는 훤칠한 대장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윤대감은 약속대로 딸 명주를 막수와 혼인시켰습니다. 사람들은 거지가 횡재했다고 수군거렸지만 훗날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막수는 윤대감의 사위가 된 후 곡간을 열어 흉년에 굶주린 백성들을 구제하고 거지의 경험을 살려 세상 물정을 읽어내며 윤씨 가문의 재산을 더욱 불렸습니다. 무엇보다 탐욕스러운 조치원 가문이 몰락할 때 그들을 감싸 안아 원수조차 덕으로 갚는 대인의 풍모를 보였다고 합니다. 한 그릇의 밥을 구걸하던 거지 청년이 사람의 마음을 얻어 천하를 얻게 된 이야기. 결국 사람의 팔자를 바꾸는 것은 요행이 아니라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가짐과 세상의 본질을 꿰뚫는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막수의 그 당당한 기백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밤하늘의 달을 보며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더 많은 이야기가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